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형법 강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강론에는 개별적인 범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개인적 법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죄라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인데,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살인죄죠.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로서 살인죄가 있고요.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죄, 그리고 사람 신체에 대한 위험령에서는 폭행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폭행은 고의로 이루어지는 거고, 과실로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것을 과실치상죄. 그리고 낙태죄, 유기죄라는 것은 보호 의무 있는 자가 이렇게 보호를 하지 않는 거 있죠. 어린 아이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놔두고 뭐 PC방 가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죄 이런 것들이 생명 신체에 관한 범죄고, 그다음에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가 있어요. 협박죄. 해악을 고지를 하는 거죠. 강요죄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체포 감금, 감금이라는 거는 뭐 나갈 자유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약취 유인죄, 그리고 인신매매, 강간추행죄, 성과 관련된 거죠. 이렇게 성적 자유,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죄인데, 명예훼손죄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바로 명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명예훼손죄라는 건 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그 사실은 허위이든 진실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욕죄라는 건 모욕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고요.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에 관한 범죄, 이런 범죄들이 바로 신용에 관한 범죄고요. 사생활 침해가 있어요. 사생활 침해로서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다 아실 거고, 퇴거불응죄라는 건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범죄겠죠. 재산죄가 있어요. 절도 강도가 있는데요.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해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죠. 사기죄, 그리고 공갈죄. 자, 공갈죄는 폭행 협박으로 이렇게 편취를 하는 범죄예요. 횡령죄라는 건 누가 맡겨놨는데 자기가 자기 걸로 이렇게 가져버리는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자가,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신적 행위를 해가지고 재산상 손실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작물죄라는 것은 훔친 물건 있죠. 절도 강도한 물건들을 사고 팔거나 취득하거나 알선을 하거나 보관하거나 이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손괴죄. 손괴죄는 이제 과실 손괴죄가 없어요.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어요. 자기 의무를 하게 만든달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살인죄가 있는데, 살인죄라는 건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근데 이 살해라는 것은 직접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것도 되지만은 의무 있는 자가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는 것도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물가로 데려갔는데 물가에 빠졌어요. 근데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살인이 되거든요. 이런 게 살인죄가 되겠고, 살인죄는 이제 보통 살인죄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님을 살해한달지, 할머니를 할아버지 살해한달지, 이게 존속살해죄가 되죠. 영아살해죄라는 것은 지금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불안한 심리로 엄마가 아이를 살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치욕을 은폐하고 지금 이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살인죄보다 감경을 해주고요. 존속살인죄는 더 가중을 하는 거거든요. 촉탁 승낙 살인죄라는 건 뭐냐? 촉탁 승낙이라는 것은 누가 이제 죽여달라라고 해서 허락해가지고 하는 거고, 촉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여도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받아서 하는 것이 촉탁 승낙 살인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생명이라는 것은 처분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승낙을 해서 나 죽여달라라고 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살인죄가 된다는 거죠.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주체는 자연인의 하나죠.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죠. 살인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에 생명이 있는 자연이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연이라는 거하고 좀 전에 봤던 어떤 낙태죄라는 것도 있었는데, 낙태하고 부배라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 진통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통을 하는 순간 결국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살인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진통하기 전에는 바로 낙태죄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호흡 맥박 종지설 이렇게 취하는데, 호흡 맥박
종지설. 자, 이건 뭐냐면 호흡과 맥박이 딱 멈추면 사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체 손괴죄는 될지언정 이미 사망해버리면 그럴 때는 살인죄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진통한 때로부터 호흡 맥박이 정지할 때까지 멈출 때까지 이제 이럴 때 이제 살인죄의 객체가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상해죄입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이게 신체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다면 이럴 때는 상해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가 되겠고요. 폭행은 뭐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돌을 던졌는데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람한테 던졌죠. 그럼 폭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폭행을 볼 때 막 멍들고 그러면 이건 상해죄가 되는 것이고요.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에 것이다.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반의사불벌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 자, 이건 뭐냐면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죠.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공소 제기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거든요. 폭행죄의 경우에는 합의하면 처벌이 안 돼요. 그런데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합의해도 상해죄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의하면 폭행죄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과실치사상죄가 있습니다. 네,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면 과실치사죄라고 하고 다치면 치상죄라고 하는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는 이게 과실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 이런 걸 과실치상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합해서 과실치사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건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이에요. 근데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실치상의 경우는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는데 과실치사는 합의해도 처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실까요? 낙태죄가 있어요.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통소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통하기 전 단계가 낙태죄가 되겠죠. 진통한 이후에는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태아의 생명이고 부차적인 보호복에는 모체의 생명 신체가 안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유기죄가 있어요. 노유,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부조를 요하는 자, 아무튼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보호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이러한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학대죄가 있어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자를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 신체의 안전, 인격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자유에 관한 문제로서요. 협박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는 걸 협박이라고 그래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하는 범죄인데 너 죽을래? 이렇게 칼로 죽일 듯이 했다. 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될 수 있고요.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요죄라는 건 뭐냐? 강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강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사결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는데 그런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가 강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에 의해서 권리를 못 행사하게 하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강요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체포 감금죄가 있어요. 불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데, 근데 감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감금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잠재적 신체의 자유, 이러한 것을 침해하는 것이죠. 약취인 인신매매가 있는데 사람을 약취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속여서 하는 게 유인이죠. 인신매매에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사실상 지배하게 둠으로써, 즉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범죄죠. 피인치자, 즉 약취인에서요, 장소 이전의 자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갈 자유가 있는데 그걸 제한하는 거죠. 부차적으로 보호복이면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약취인 인신매매죄가 있어요. 자, 그다음 강간추행죄가 있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미투 사건도 있고 막 그러는데 폭행 협박으로, 이게 최협의 폭행 협박이에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자, 강간죄 보호에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것이죠. 범죄의 객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여자도 강간죄가 되는 건 뭐냐면 공동정범 형식으로 될 수는 있어요. 이제 같이 하는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될 수 있겠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강제추행은 뭐냐?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적 자격증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강간죄에서 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되느냐? 이게 된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성적 자격증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폭행 협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경우에도 강간죄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강간하는 중에 사람을 살했다. 그러면 강간 살인죄라고 해서 가중 처벌하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죠. 그다음 명예에 관한 범죄가 있어요.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공연성이에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 일기에만 썼다. 이런 공연히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진실한 사실일 수도 있고요, 허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설령 진실한 사실이랄지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명예훼손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 가치,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명예훼손 뭐라고요? 반의사불벌죄다. 그럼 뭐요? 합의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라는 거죠. 앞에서 지금 반의사불벌죄 몇 개 나왔죠? 폭행죄, 그다음 과실치상죄,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죄까지 나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이게 친고죄. 친고죄는 뭐냐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게 친고죄예요. 그다음에 이 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면 처벌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 그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친고죄라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소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그 법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지 조건적인 것이고 이건 해지 조건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죄 처벌할 수 있는데 합의하면 처벌 못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사자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모욕죄가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문제인데 모욕죄도 친고죄예요. 방금 사자 명예훼손죄와 더불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이렇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결국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용 업무 경비방해죄인데 신용훼손죄가 있습니다. 신용훼손죄의 핵심은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위계, 속이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이 또 들어가죠. 위계, 위력, 이제 위계, 위력. 여기에 신용훼손죄는 위력이 안 들어가는데 업무방해죄는 위력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매 입찰 방해죄가 있습니다. 위계, 위력. 그러면 여기는 허위사실 유포가 없죠. 여기는. 그럼 보시면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그다음에 업무방해죄가 다 들어가죠.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그리고 경매 입찰 방해죄는 위계,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입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안 들어가고 여기에는 위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위력이 안 들어가죠. 자, 신용훼손죄는 위력이 안 들어가고 경매 입찰 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가 안 들어가고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다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그다음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비밀 침해죄가 있습니다. 비밀 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 편지. 여러분들 편지 몰래 혼자 했는데 남들이 읽는다. 그러면 이제 아주 기분도 나쁘고 그러죠. 이게 이제 사생활 비밀 침해죄입니다. 문서, 도화, 그림이죠.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아무래도 이제 캐비넷에 넣어놨다 할지 금고에 넣어놨다 할지 이런 편지나 문서, 도화, 정형기술 특수매체기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면서 성립하는 범죄예요. 자,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비밀장치해서 저장해놨는데 그거를 허락 안 받고 열어봤다. 이렇게 되면 비밀침해죄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예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나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의 주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건조물도 들어가고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점유하는 방실. 이제 예를 들면 뭐 호텔방이나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퇴거 불응죄가 있어요. 사람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을 퇴거.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갔다. 자, 그러면 퇴거 불응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재산죄에 대해서 볼게요. 재산죄. 재산죄는 이제 재물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객체에 따라서 나눠진 게 있어요. 재물죄와 이득죄가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물건이죠. 예를 들면 이건 물건이잖아요. 근데 재산상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누구한테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그걸 못 받게 됐다랄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랄지 이런 게 재산상 이익이고, 재물은 뭐냐면 재물을 객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도라는 것은 이걸 훔쳐갔다. 이런 경우가 절도가 되겠고, 횡령이라는 거는 이걸 누가 맡겨놨어. 누가 맡겨놨는데 내가 먹어버렸어. 이런 경우가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타인 소유 자기 점유. 그다음에 이거는 타인 소유 이제 타인 점유. 그러니까 타인이 갖고 있는 걸 뺏어버리는 건 절도가 되겠고요. 그냥 몰래 가져와 버리는 경우. 타인이 나한테 맡겨놨는데 내가 먹어버렸어. 이런 게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손괴는 다 아시겠죠? 이게 타인의 물건을 깨버려서 못 쓰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손괴죄가 되겠고요. 근데 작물죄는 뭐냐면 누가 훔쳐갔는데 이거를 싼 값에 뭐 샀달지 취득했달지 알면서 이런 경우가 작물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이득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재산 이익. 그러니까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배임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려고 여기에 뭐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달지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손실을 끼치고 자기가 이득을 본 거죠. 이런 경우가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재물죄와 이득죄를 보면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강도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로부터 일단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채무 면제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강도죄가 되는 거고 폭행 협박을 해갖고 이걸 뺏어버렸다. 이제 재물을 뺏어버렸다. 이것도 강도죄가 되는 거예요. 사기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도 속여가지고 기망을 해가지고 어떤 재물을 취득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되지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있어요. 속여가지고 내가 줄 채무가 있는데 이걸 면제받았달지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되죠. 공갈죄도 마찬가지예요.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문제인데 강도죄와 공갈죄의 약간 차이는 뭐냐면 폭행 협박의 정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 정도가 더 협이죠. 최협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 보시면 영득 의사가 있습니다. 영득 의사.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는데 자기 것처럼 쓰려고 하는 이건 내 거 아닌 줄 알면서도 뺏어버리는 거 절도죄죠. 내 거 아닌 줄 알면서도 폭행법으로 뺏어버리는 거 강도고요. 그 다음에 속여가지고 뺏는 거 사기 공갈.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이 맡겨놓은 거 이거 횡령.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이제 훔친 절취물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문제가 작물죄잖아요. 영득 의사가 필요 없는 문제, 손괴죄가 있습니다. 손괴죄라는 건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깨버렸어요.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죄이긴 한데 자기가 자기 걸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탈취죄가 있고요. 편취죄가 있는데 탈취죄는 뭐냐면 뺏어버려. 이런 게 탈취죄입니다. 그 다음에 편취죄는 뭐냐면 주게 만들어. 이제 이게 편취죄인데 타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건데 절도, 강도, 작물, 횡령 이런 경우는 탈취라고 그래요. 편취는 뭐냐면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인을 속여가지고 지금 이제 타인이 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인데 사기, 공갈이 바로 편취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게 만드는 거죠. 강도는 빼들어 버리는 거고. 자, 넘어가죠. 자, 그럼 절도죄부터 보시면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 성립하는 문제예요. 소유권을 보호를 합니다. 절도죄가 있고요. 이걸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하면 가중처벌합니다. 그러니까 특수절도라는 건 뭐냐면 뭐 여러 명이 합동으로 이렇게 절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송괴 후 야가 추임 절도를 하거나 그다음에 흉기를 가지고 절도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가중처벌하게 되거든요. 이게 특수절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강도입니다.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이게 최협의 폭행 협박이라고 그래요. 반항을 억압할 정도.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제한상 이익. 그러니까 절도죄와 다른 점이 제한상 이익도 들어가죠.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취득할 수도 있지만 다 제3자에게 이렇게 취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강도죄의 주요 범죄는 재산죄이지만 부차적으로 자유권이죠. 왜냐하면 폭행 협박을 하니까 자유도 침해하잖아요. 강도, 그래 강도가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 강도가 죽이면 강도살인. 그리고 강도가 일부러 죽인 건 아닌데 이제 강도만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폭행하다 보니까 죽어버렸네. 이런 경우는 강도치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도가 강간하면 강도강간죄 이렇게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사기죄가 있어요.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기망해서 사람을 속여서 기망에 그래서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물 그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또는 제3자가 취득함으로써 하는 문제입니다. 사기죄. 컴퓨터 사용 사기가 있어요. 컴퓨터 사용 사기. 준사기죄. 준사기죄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가지고 속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상대방이 좀 치매에 걸렸다 이거죠. 자, 그러면 뭐냐면 이게 이미 기망 상태에 빠져 있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빼들어 버린 경우, 이제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어디 상점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주인의 지금 이제 그 조카가 보는 거 주인 잠깐 나가 있는 상태인데 조카가 지금 약간 정신이 좀 이제 잘 몰라 가게에 대해서. 자,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10만 원짜리인데 얘가 이제 2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고 이제 속았죠. 그걸 이용해 갖고 2만 원을 샀다. 이런 경우가 바로 준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공갈죄요. 사람을 공갈해가지고 여기에 좀 겁을 줘가지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함으로 성립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재산죄이지만 결국 부차적으로 자유권이죠. 왜냐하면 지금 겁을 줬으니까. 자, 그다음 횡령죄입니다. 이게 이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아까는 이제 내가 보관하는 게 아니면 절도 강도가 되는데 맡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재물을 횡령해 버리거나 반환을 안 해버리거나 그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횡령죄는 소유권의 보호법이고요. 그다음에 횡령죄 업무자, 즉 타인의 사물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가 횡령을 하면 가중처벌해요. 업무상 횡령죄로. 점유이탈 횡령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누가 잃어버린 물건 있잖아요. 잃어버린 물건 주었으면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가방을 누가 잃어버렸는데 가방을 주었단 말이죠. 거기에 돈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먹어버렸다. 이러면 점유 이탈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점유를 이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에 뒀는지를 알아. 그러면 그 절도죄가 될 수 있어요. 점유가 인정이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유이탈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게 이제 현금 인출하는데 현금 인출하다가 이렇게 돈을 거기다가 이제 덜 빼놓고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10만 원 있었는데 그 다음 온 사람이 여기 현금이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건 절도죄가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현금 인출 박스 경우에는 여기에 점유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점유냐면은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점유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떨어진 지갑을 내가 이제 가져가 버렸다. 이게 잃어버린 거. 근데 점유이탈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라는 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뭐 종업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죠. 그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이에요. 이건 재물이 안 들어가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거죠. 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를 합니다. 배임죄, 업무자면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수재라는 건 뇌물죄라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뇌물을 받는 거죠. 배임수재,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자기 본인에게는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 재산상 피해를 주는 이게 배임수재죄라고 그래요. 작물죄입니다. 작물을 취득하거나 예를 들면 누가 훔쳤단 말이야. 자전거를 훔쳤어. 근데 훔친 걸 알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취득을 했어 내가. 이건 이제 작물죄가 되는 거예요. 양도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겼다. 그다음 운반해 줬다. 그다음 보관해 줬다. 그다음에 알선해 줬다. 다른 사람. 이름이 다 범죄되는 거예요. 취, 양, 운, 보, 알. 아무튼 이제 작물죄는요.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이게 이제 다 처벌해요. 그럼 작물죄는 재산권을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물죄, 상습적으로 하면 상습 작물죄, 업무상 예를 들면 이제 자전거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포에서 누가 훔친 줄 알면서 자전거를 샀어. 자, 그러면 가중처벌해요. 업무상 과실 작물취 득죄. 이게 모르고 있어도 이게 과실 작물취 돼 있는데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 과실 작물죄는 없어요. 업무상 과실만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업무상 과실만 있고 단순 과실은 오죠. 자, 그럼 넘어가실까요? 손괴죄예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손괴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컴퓨터 안에 있는 디스켓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다 못 쓰게 해버렸다. 이것도 손괴예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손괴라는 거 막 깨버리고 이런 경우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효용을 해버리면 손괴죄가 될 수 있어요. 손괴죄가. 예를 들면 친구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에 침 뱉어 버려서 이것도 손괴죄가 돼요. 왜 그러냐면 못 마시잖아. 그러니까 커피에 효용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친구 집에 갔는데 기분 나쁘다고 친구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아무튼 소변을 봐버렸어. 그럼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죠. 그럼 깨트린 건 아니지만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게 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효용을 해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손괴죄가 될 수 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친구 집에 갔는데 이게 앵무새가 있어. 앵무새한테 욕을 가르쳐놨어. 이렇게 그래서 맨날 욕만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효용을 해버려.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도 손괴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보는 깨고 부시고 이것만 손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효용을 해버리면 이런 경우에 손괴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 이용 가치를 침해하는 겁니다. 손괴죄, 특수손괴죄, 이거는 이제 뭐 흉기를 이용해서 손괴했다 할지 또는 중손괴죄 이런 경우가 처벌됩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는 뭐냐면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에요.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바로 권리행사 방해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자기의 물건, 그러니까 타인을 점유하는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막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임차를 해줘서 임대를 해줘서 근데 거기서 자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그 임대차로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사용 못하게 버렸다. 이런 경우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권리행사 방해죄 보기 전에는 제한 물건으로서 예를 들면 전세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전세권 같은 거, 자, 이런 전세권, 그다음에 채권 이제 이런 권리행사를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전세금을 안 주게 되면 경매청권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강제입 표면탈죄고, 이 점유강추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내 물건이란 말이야. 내 물건을 다른 갖고 있어. 근데 갖고 때리고 뺏어와 버렸어. 이것도 범죄가 돼요. 내 건데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법에 의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지. 자기가 가서 때리고 받아버리면 안 돼요. 이게 점유강추죄라고 해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적 법이겠어요. 이제는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법익. 사회적 법익은 뭐냐면 이제 한 사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전파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야 하는 건데요. 공안을 해야 하는 범죄, 폭발물이라는 거는 한 사람 하는 문제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다음에 불내는 거, 방화, 실화는 뭐냐면 과실로 불내는 거예요. 이제 일수라는 건 뭐냐면 일수, 그러니까 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저수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 물을 터버렸어. 그럼 물을 넘치게 버렸단 말이죠. 그럼 피해를 줘. 이게 일수죄예요. 일수. 그다음에 교통방해죄. 그다음에 건강을 해야 하는 음용수와 관한 범죄. 그러면 아편. 그다음에 신용과 관련된 통화 위조 있죠. 통화 위조. 그다음에 유가증권이라는 게 어음수표인데 이런 걸 위조를 한달지 이런 경우고요. 문서 위조, 문서 변조. 그다음에 인장, 도장을 위조한달지 이런 경우고요. 성풍속에 관한 범죄는 예전에 그 간통죄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폐지가 됐고요. 간통죄는. 도박죄 이런 경우가 여기 돼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공안을 해야 하는 죄부터 봅시다. 자, 공공의 법질서, 공공안전, 평온을 해야 하는 범죄를 공안을 해야 하는 죄인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범죄 단체 조직죄, 그 다음에 소요죄, 이게 폭통을 일으키는 거고요. 다중 불해산죄, 여기 해산하라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죠. 자, 하나씩 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안을 해야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 이제 그 소요라는 게 지금 이게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공안을 해야 하는 죄가 되겠죠. 이제 불법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켰달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공안을 해야 하는 범죄고요. 공공안전, 폭발물에 관한 범죄가 있어요. 폭발물을 사용해서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공공을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폭발물 사용죄, 그리고 전시 폭발물 사용죄 이런 경우는 더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겠죠. 이렇게 폭발물 수류탄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사용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방화, 실화 있는데, 방화는 고의로 불을 낸 거고 실화는 과실로 불을 내는 거예요. 고의 과실로 불을 놔. 현주 건조물, 현주라는 것은 사람이 지금 있어 건물 안에. 근데 불을 내버렸어. 이거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되는 거예요. 공용 건조물은 뭐 구청이랄지 경찰서랄지 이런 건물에 불을 냈어. 그다음에 일반 건조물은 이제 그게 아닌 거. 그다음에 일반 물건이라는 건 뭐 책을 태워버렸달지 뭐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된 법익은 공공안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현주 건조물 방화죄, 연소죄 이런 범죄가 있죠. 이거는 이제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을 불을 내는 거고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건데 태웠어. 근데 다른 데까지 이제 그 어떤 위험성이 생겼다. 그러면 그럴 때 방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뭐 건물을 태웠다 할지 이런 경우도. 그럼 연소죄는 뭐냐?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이제 물건을 태웠거든요. 근데 불이 예사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집까지 타버렸어. 자, 그럼 이게 연소죄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물건은 고의로 태웠는데 타인 물건에 대해서는 또는 타인 건물에 대해서는 과실로 일어났죠. 이게 이제 고의 과실의 결합범이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서 이걸 연소죄라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수죄인데 수해를 일으켜, 그러니까 물을 넘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리고 수리방해죄라는 거는 제방을 결괴하거나 그다음에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시골에 보면은 논농사를 지으면 물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물이 흘러가는 걸 막아버리거나 이런 경우 범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통방해죄가 있어요. 교통방해죄는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불통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교통방해죄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주차장이 있는데 뭐
거기에다가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가지고 주차장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놔 버렸어. 아예 이렇게 되면 뭐냐면 차가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가 교통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교통 안전, 구체적으로는 공중 생명시대 재산. 여기 이제 사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일반 교통 방해죄. 그다음에 기차 선박 등의 교통 방해죄는 더 가중 처벌합니다. 기차 등의 전복죄까지 이렇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의 건강에 관한 범죄가 있죠. 공공의 건강에 관한 범죄가 나옵니다. 자, 음용수에 관한 범죄가 있어요. 음용수라는 것은 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이제 수원이라고 하는 상수도 이런 경우인데 거기다가 오물을 버려버렸다. 또 동물을 뿌려버렸다. 자, 건강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또는 수도 기타 시설물을 손괴버렸다. 기타 방으로 불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음용수를 못 쓰게 만들었을 때 음용수에 관한 범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있죠. 아편을 흡식하거나 아편을 흡식기구로 제조, 수입, 판매, 소지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마약류 관리등하는 범죄라는 특별법에서 더 이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신용에 관한 범죄가 있습니다. 신용에 관한 범죄. 이거는 이제 통화에 관한 범죄인데 돈이죠. 행사의 목적범위에 통화를 위조했다. 그다음 변조했다. 자, 또는 이제 위조 변조한 통화를 행사 수입 수출 또는 취득하거나 통화 유사물을 제조 수입 수출 판매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통화를 위조했다. 우리가 이제 그 5만 원권을 위조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변조했다. 자, 이런 경우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바꿔버리는 경우를 변조라고 내용을 바꾼 걸 변조라고 하고 아예 없던 걸 만들어버리는 위조라고 그래요. 자, 통화에 관한 공공 신용 안전을 보호이라고 통화 위조 변조죄. 그다음에 취득죄. 위조 통화인지 알면서도 취득한 거, 통화 유사물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다 처벌합니다. 네, 넘어가실까요? 그다음에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서 어음수표랄지 이런 건데 행사의 목적으로 유가증권, 뭐 수표를 말해요. 수표를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하는 유가증권을 행사했다, 또 수입했다, 수출했다 이렇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표 인지도 처벌해요. 행사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위조 변조하면 성립하는 범죄죠. 자, 그다음 문서에 관한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서죄들은 이제 많이 걸리게 되죠. 행사의 목적으로 문서에는 공문서가 있고 사무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범죄가 됩니다. 공문서를 위조 변조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죄 또는 사무소 위조죄 이렇게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표창장을 뭐 어떤 발행할 권한이 없는 자가 만들게 되면 위조고요. 권한 있는 자가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 변조가 되게 됩니다.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했다. 정당한 문서를 부정 행사했다. 그러면 문서에 관한 범죄가 돼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거래 안전 이런 보호법이죠. 이렇게 사문서 위조, 변조, 공문서 위조, 변조, 그다음에 사문서 부정행사죄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사문서라고 하면 계약서를 위조했다 이런 경우고 공문서라고 하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도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바꾸게 되면 공문서 위조죄가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인장에 관한 죄, 도장이죠. 행사의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기호, 위조, 그다음 부정 사용하거나 유조, 부정 사용하는 인장 등을 행사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장, 진정에 대한 공공 신용을 보호복으로 이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넘어가실까요? 그다음에 사회 도덕에 관한 범죄가 있어요. 사회 도덕, 성풍속에 관한 범죄인데 성도덕이나 성적 풍속을 해야 하는 범죄예요. 예전에 이제 간통죄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죠. 주된 보호법은 성풍속인데 지금 이제 음행 매개죄, 그다음 음화 반포죄, 음란한 물건을 반포하면서 공연 음란죄. 근데 여기에 간통죄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간통죄가 이제 폐지된 거죠. 그다음에 도박과 복표에 관한 범죄, 도박을 행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 복권이 있잖아요. 이거는 허가 없이 발행을 하게 되면 처벌하게 됩니다.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근로관념, 경제 윤리에 반하면서 처벌하는 단순 도박죄. 단순 도박죄는 벌금형밖에 없어요. 도박장소 개설죄라 상습 도박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앙에 관한 죄로서 종교적 평온, 공중을 피하는 범죄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사체 오욕죄, 이제 사체 오욕죄, 그다음 분묘 발굴죄. 지금 묘소 있죠. 묘소를 함부로 발굴하게 되면 그냥 사체 등의 영득죄, 사체를 가져가 버려서 뭐 이런 경우가 범죄가 된다. 이런 범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보면은 이런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국가적 법익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